라인업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 패들아웃. 초보 서퍼를 위한 패들링 가이드. 안전이 최우선. 평생 즐기는 기술. 패들아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서핑이 90%는 패들링이다. 프로 서퍼 무대의 월서 리그에서도 선수권 히트 동안 선수들은 많게는 8에서 10번의 패들아웃을 반복하게 됩니다. 패들링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지구력, 보드 컨트롤, 그리고 바다에서의 생존 본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입수 전 5분 바다를 읽는 시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관찰을 하세요. 리시 확인, 발목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나요? 풀린 보드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드와 리시를 확인하고 파도와 저리 관찰, 파도가 어떻게 오는지, 피리어드, 주기는 어느 정도인지, 물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도가 부서지는 시점과 관련해서 포드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세요. 채널 파, 파도가 부서지지 않는 점잖은 길을 찾으세요. 파도 어느 지점으로 패드를 하고 해야 되는지, 서퍼들이 서핑하는 곳을 피해서 라인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파도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화이트 워터를 뚫고 걸어가는 방법. 파도가 좀 클 때, 레일을 잡기, 보드 옆구리에 끼거나 레일을 잡고 이동하며 허리 깊이까지 걸어서 들어갑니다. 파도가 다가올 때는 보드를 가로로 막지 말고, 보드를 옆날을, 레일을 파도가 가르고 지나가게 해서 파도의 저항을 최소화한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바디 포지션, 코브라 자세, 가슴을 살짝 들어 시야를 확보하고, 그래야 어깨에 무리가 없어요. 발끝의 위치, 발가락이 보드의 테일을 끝으로 살짝 닿게 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중심 유지, 보드의 정중하게 엎드려서 보드가 정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좋은 포지션은 무리 저항을 줄여 더 적은 힘으로 더 멀리 가게 해줍니다. 더 절대로 90도 직각 유지. 파도를 넘어갈 때 항상 파도와 보드가 수직이 되게 하세요. 초보일 때는 90도 유지. 하지만 이제 숙련이 되면 각도를 조금씩 주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파도가 클 때에는 각도를 줬을 때 그 각도가 훨씬 더 각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했을 때의 패들아웃 방식이 약간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파도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파도가 다가올 때 빠르게 패들링 아웃 할 때 아, 피크에서 벗어난 숄더 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음, 온리 90도로 가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하지만 초보일 경우에는 큰 파도를 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90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제 초보의 그 안전한 파도를 넘어서 라인업까지 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됐을 때 다양한 파도를 탔을 때는 파도의 스펙에 맞게 이제 패들 아웃을 해야 된다. 10, 30도만 비스듬해도 파도의 힘에 의해 보드가 회전하거나 전복되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작은 파도가 넘기, 푸시업 테크닉. 파도가 오기 전까지 강하게 패들링해서 속도를 냅니다. 푸시업. 파도가 닿는 순간 상체를 들어 올리면 파도가 보드 위와 내 몸 아래로, 서퍼 몸 아래로 통과하게 되고 보드가 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빠르게 패들링해서 어,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야만 라이너까지 가는 동안에 파도를 덜 넘게 된다. 그러면 덜 넘는 것은 곧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파도를 많이 넘을수록 라인업에 가는 동안 파도를 많이 넘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가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근데 적절하게 속도를 끊이지 않고 가면 파도를 좀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래서 패들 아웃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좀 해야 된다. 특히
프로서퍼나 아주 어드밴스드 레벨인 경우에는 만약 그 서핑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패들아웃을 못 해가지고 서핑을 못하는 경우는 참 난감한 거죠. 자격에도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파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훈련을 더 할 필요가 있다. 꼭 파도만 넘어가는 게 훈련이 다가 아니죠. 파도의 어떤 속성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강한 파도를 만났을 때 푸시업으로 넘기 힘든 파도라면 보드를 꼭 잡아야 한다. 레일을 단단히 잡으세요. 그래서 보드가 만약에 떨어져 나갔을 경우 리실이 찼더라도 주변에 서퍼가 있다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보드에 최대한 밀착시킨다. 절대 보드를 놓지 마세요. 날아간 보드는 뒤에 따라오는 다른 서퍼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또 너무 또 보드를 놓아줄 파도가 크면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보드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해요. 만약에 잡고 있다가 보드하고 같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파도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무조건 잡고 있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바다의 리듬을 이용한 체력 관리. 세트 사이를 공략한다. 파도가 잠잠해지는 롤러를 기다려 전진하세요. 세트가 지나간 다음에 빠르게 나가면 라인업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세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 있을 때 라인업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트에 갇혀서 나중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퍼는 항상 가장 큰 파도를 기준으로 내가 그 파도를 탈지 안 탈지를 선택해야지 큰 파도를 내가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큰 파도를 못 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호흡 조절, 당황하지 말고 호흡을 고르며 휴식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하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평상시에 파도가 없을 때 패들링 또는 패들아웃 연습을 해서 그 몸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보드 비스듬히 상태로 파도에 맞이하면 내가 붙들고 있어도 파도의 힘이 세면 내 몸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놓치게 되고 보드가 밀려서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파도에 밀릴 수밖에 없겠죠. 파도 앞에서 패들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파도가 넘어갈 때는, 푸시업 포지션을 해서 파도가 넘어가게 하거나, 터틀롤, 덕다이브,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파도를 넘고, 그 다음에 또 패들링을 또 해야죠. 흔들려고 보드 놓아버리면 안 되고, 무작정 모든 파도와 싸우면 또 안 되고, 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라인업에서 한번 합시다. 패들링은 처음에는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한 서퍼가 됩니다. 꾸준한 연습과 바다에 대한 소중한 것이 서핑의 시작입니다. 라인업에서 가요. 네.